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림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 우리 학생님들을 모시고 강연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약간 재밌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하네요. 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 학생님들도 궁금하실 거고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8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나이 계산이 되시죠?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85년도에 이제 건축공학과 다니다가요. 95년도 10년 지났죠? 이제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을 따게 되고요. 또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이제 공학 박사를 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교에서 연구교수 하다가 대림대학교에 와서 쭉 지금 학생들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요. 자랑이 아니라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메일을 받았어요. 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는 교수님 중에 혹시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가지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해서 제가 이거는 연구재단에서 뭘 하는 건가 보다 해서 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도 하지만 건축 쪽에 저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한 10년 이상 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재단에 제안서 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보행,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연구가 좀 쌓여가지고 보행 밀도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한 2건 하고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 건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랑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이냐는 저는 이제 소소하게 가르치는 것도 하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거 조금 좋아해서요. 지금 KOCW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각종 대학에 있는 강연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 세상도 되고 했으니 제 강의 자료를 좀 같이 올려서 이것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여서 지금 몇 개는 올라가고 몇 개는 이제 학교 심사 끝나고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소하게 별거 아니지만 뭔가를 자꾸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들 일기 쓰시나요? 일기. 학생들 일기 좋다고 막 하는데 안 쓰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렵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남기고 싶은 것들은 책으로 좀 남기는 그런 활동을 쭉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만 있느냐? 그럼 학교에 계속은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실무를 조금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각종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이렇게 대표로 운영하려면 뭐 의사 선생님 계시는 병원에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약사 선생님 계시는 약국에는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표가 되려면 대한민국의 건축사 자격증을 따야 돼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을 이제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셨지만 저도 이렇게 딸 둘이고 결혼한 지 한 30년 넘은 주부인데 그런 과정에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집을 제 손으로 또 자꾸 고치고 짓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꾸 어떻게 짓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20평부터 시작해서 50평 다가구 주택까지 직접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일을 꾸준히 전임 교수가 되면 사업체는 못 가져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집이나 뭐 지인 집, 뭐 저희 집 포함해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뭐가 궁금해서 여기 계시는지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쭤보면 답을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목차를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은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제 연구까지 가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이야기 먼저 할게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이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또 한다고 하고 그래서 혹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오면 그래서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어려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축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학생들 저희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도 건축 그러면 되게 막연하게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건축 그러면 뭐 다 볼 수 있지. 그리고 이건 특별히 제가 강의하려고 이 근처에 저는 거점문화센터에서 강의한다고 연락을 처음에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주변에 건물이 뭐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요. 뭐 이렇게 멋진 빌딩, 아파트 이게 다 건물에 들어가는데 조금 전문성을 조금만 더하면 같은 건물이지만 학교는 교육시설이라는 용어로 법에서는 또 불리고요. 전문적으로. 또 이런 빌딩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찍은 저기 청사는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공공청사지만 업무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법의 분류에 따른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배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다 건축물이지만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새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걔 이름이 챗 GPT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멋져요. 네, 여러분도 벌써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만나가지고 이 친구하고 너무 잘 놉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귀찮아하고요, 다들. 근데 얘는 제가 100가지를 물어봐도 100번을 물어봐도 답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얘랑 같이 이 강의 준비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저는 인천에 사실은 안 살거든요. 그리고 몇 번 안 와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죠. 인천에서 유명한 건축 한 10개만 말해줘. 했더니 챗 GPT가 이렇게 쪼르륵 답을 주었어요. 인천국제공항부터 뭐 있죠? 다 여러분 아시는 데 있겠죠? 송도 달빛축제공원까지 10개를 설명까지 붙여갖고 쫙 해줬는데 제가 보니까 제 친구 새로 사귄 챗 GPT가 약간 뻥쟁인 것 같더라고요. 뭐가 뻥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원, 인천대교 이런 걸 또 다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10개 중에 과연 건축물은 뭐일까요? 이 친구가 다 건축물 좀 달라 그랬는데 건축물에 공원이랑 다리랑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똑한 이 친구도 이게 헷갈리나 보네. 그럼 오늘 온 친구들도 이게 좀 헷갈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은 우리는 건축물로 보지 않고요.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지상에 쭉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인천국제공항, 뭐 트라이벌도 건물이고 G타워, 커넬워크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이렇게 제가 뒤에 사진을 좀 붙였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출처를 꼭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공항하고 트라이벌 송도에 있는 거 가보셨죠? 저도 옛날에 제가 처음 설계사무소 차릴 때 90년대에 저렇게 곡선으로 쫙 올라가고 밑에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현상 설계 냈었거든요.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 말이 너무 기억에 나요. 저렇게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공사를 마구 할 수 있습니다. 송도 G타워도 공사할 때 가봤는데 여러분도 가보셨죠? 공사하고 나서도 봤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는 그 중앙관제센터 같은 중앙유지보수실이 되게 크게 있던 게 저 인상에는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건축가 친구들하고 같이 답사가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커넬워크도 송도 처음에 생겼을 때 구경 갔는데 와 여기 외국 도시 같다. 물이 막 흘러. 그런 느낌도 있고요. 컨벤시아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뭐 저런 데서 발표도 하고 뭔가 재밌는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저도 저희 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다 컸어요. 근데 그때 한번 데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을 유명 건축물로 딱 다시 찾아봤어요. 건축물은 뭐 누구나 알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이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정보가 좀 필요할까. 그래서 계속 그래도 건축과가 뭐 하는 데인지는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학생쯤 되면 또 건축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건축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학부모였는데 가끔 그런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학부모들 재능 기부해서 저희 이제 애 학교에 가서 건축이 뭐냐 이런 거 소개하는 것도 그때 선생님들한테 받아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요걸 또 하면은 조금 흥미가 있지 않을까. 이 대학 교수 강연 듣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나라에 뭐 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가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그냥 4년제 딱 가면 됐는데 요새는 5년제, 4년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2, 3년제는 제가 다니고 있는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가 사실은 전문대학이거든요. 근데 전문대학도 2년제, 3년제가 있는데 저희는 3년제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5년제, 4년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로 구분이 좀 되어 있고요. 물론 대부분 4년제입니다. 그런데 5년제 건축학과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요. 저 다닐 때는 다 4년제였는데 국제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교육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건축과 5년제를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5년제 가려면 5년제를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축사요. 저는 학생들한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축 설계는 건축사에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제적인 것 때문에 저희 나라에도 건축사를 취득하려면 5년제 건축학과를 입학하셔야 됩니다. 제 대학 친구도 건축과 나왔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전업주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야야 천주야 우리 딸이 건축과 갔는데 거기 건축사를 못 딴대. 내가 맞아 바뀌었어. 그러니까 본인도 건축과를 나왔고 딸도 건축사 되고 싶어서 보냈는데 그거 바뀐 거를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4년제 건축과를 갔다가 결국은 다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이 잘 몰라서 저한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 건축학과는 사실은 공학적인 것보다 조금 더 인문학적, 사회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건물을 봅니다. 보시면 교육 목표가 뭐 미래 건축가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보시면 설계, 그래픽, 컴퓨터 모델링, 그리고 진출 분야 보시면 건축사 사무소. 물론 모든 과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국제 기준에서 건축사를 따려면 건축 설계에 관련된 수업이 조금 많아야 돼서요. 그런 걸로 구성되었고요. 건축공학과는 공대, 엔지니어의 기반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학교는 건축학과, 어떤 학교는 건축공학과, 어디는 5년제, 어디는 4년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진로를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요거에 근거가 되는 거는 이걸 보시면 더 편하세요. 저희는 제가 이제 전문대학에 있다 보니까 실무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하고 우리의 전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봐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NCS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학하고 건축학이 쭉 이어져서 직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CS는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국가에서 과연 우리가 하는 일에 직무가 일이잖아요. 일을 표준화해보자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나눴고 교수들도 그때 엄청 머리를 싸매고 교육과정을 바꾸고 이거 표준기 만드는데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크게 분류는 건설 분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분류에 가보면 건설 쪽과 건축 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군요. 건설 쪽이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설회사, 그리고 전공으로 가게 되면 건축공학과 4년제 이쪽 친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여기 보시면 주로 건설 관리를 하는데 시공하기 전, 시공하고 있는 거, 시공 후 쪽에 건설 공사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를 나와서 노무자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설 현장, 네, 건설 본사, 거기서 행정이나 기술 지원, 관리 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건축은 죄송합니다. 네, 건축은 설계 쪽이 있고요. 또 시공, 설비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건축공학과의 4년제 기반으로 나가는 거고요. 여기 중에 이제 건축 설계가 5년제,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로 나가는 거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뒤에 또 보시면 표준 산업 분류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체를 분류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이 있고요. 서비스, 기술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큰 회사들이 종합 건설업이고요. 거기서 같이 협업하는 전문 건설업들이 있어요. 뭐 커튼홀만 한다든지 석재만 한다든지 뭐 골조만 한다든지 이게 전문 건설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에 토목 엔지니어링도 이제 토목 쪽에는 있겠지만 건축 쪽에 설계하는 건축사 사무소, 그 다음에 구조 계산을 하는 구조 엔지니어링 이쪽이 다 우리는 기술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요 분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5년제, 4년제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같이 해요. 같이 해서 이렇게 진로를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딱 내가 죽어도 건축사를 따야겠다. 그러면 이제 5년제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뭐 대림되어서 제가 대림산업하고 저희가 재단이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대림산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아니 교수님 왜 저기 5년제 건축학 나온 애들이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잘 몰라요. 5년제, 4년제 다 하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 전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좀 빠른가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았고요. 조금 이제 분야가 아니라 아주 건축에 대한 심심해요?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네 이제 건축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 보통 건축의 3대 요소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때부터 나왔던 3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능구조미 이렇게 맨날 전공하는 전공 친구들은 들어오자마자 가장 기본적인 거 배우는데 건축의 3대 요소 그러면 기능구조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저거는 저의 제안이에요. 아 너무 이렇게 기능하고 구조하고 미만을 하기에는 시절이 너무 바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하고 성능에 대한 게 요 기능에 대응되는 거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아름다움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더 플러스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세월이 너무 지난 거여서 자꾸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제 저 말고도 많은 교수님들이 나름의 제한 요소를 내세요. 3대 요소를 디벨롭 하셔가지고 보시면 요 뼈 어때요? 잘 그렸나요?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혹시? 다빈치를 알아요? 어우 대단한 지식에 제 친구 챗 GPT 시켰어요. 제가 그리라고. 여기 나온 그림들은요 사실은 제가 다 저기 애들한테 시켰어요. 제 친구들한테 너네 좀 그려봐. 요새 잘 그려요.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리라고 시키고 이걸 건축하고 사람을 많이 비교해요. 특히 기본적인 요소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혹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애들이 도와줘서일까요? 혹시 간이 도와줄까요? 아니면은 요 피부가 도와줄까요? 아니면 뼈가 도와줄까요? 뼈요. 와, 제가 지금 막 율동하고 있지 않나요? 야, 이게 수강생들하고 나이대가 맞추려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건물도 이렇게 뼈대가 있어야 돼요. 요새 막 무너지고 이런 거에 철근 빼먹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구조 계산에서 나온 것들을 정확하게 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건물인데 사람처럼 소화도 잘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물이 막히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화장실 막히면 큰일이잖아요. 사실은 건축물에서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게 또 설비 분야로 조금 더 심화될 수는 있지만 이게 물이 나오고
빠지고 하는 것들도 건축가가 조금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전된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전기 관련 내용들도 건축가가 다 같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걸 알아서 도면화 시킬 때 그 전기 부분이나 설비 부분의 전문가의 도움을 추가로 받고요.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거 건축에서 이 배관이 가는 통로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또 보일러도 만들어 놓고 보일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그 안에 기계적인 부분은 또 거기에 전문가가 계셔서 같이 도와가면서 건물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 가끔 너무 예쁜 사람만 보는 것보다 어떨 때는 건강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예쁘다 예쁜 건물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더 튼튼하고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래에 더 발전한다면 이렇게 더 튼튼하고요. 오래 살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이 벌써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앞에 있는 사진들 보시면 처음에 초기 건축물 움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올 것 같은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현대 건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에 초기 움집을 지을 때는요. 지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기대어 세우다 보니까 움집이라는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전 보시면 큰 돌기둥이 있는데 돌기둥 간격이 되게 촘촘하잖아요. 우리가 요새 보는 것보다. 그때 콘크리트 길게 뺄 수 있는 철근이 없었죠. 그런 게 없어서 짧게 받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기술하고 형태하고도 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보통 건축하면은 예쁜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현대 건축은 철과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철근으로 높게 100층까지 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돼서 현대 건축이 고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기능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전 이제 기술하고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과에 대해서는 정말 극단의 오해를 가지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들은 정말 예술로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한 친구들은 정말 현장만 알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같이 배우고요. 공학, 학 구분된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되지만 두 분야가 이렇게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건축에서 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순수 예술처럼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거에 치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는 왠지 더 미적인 센스가 다 있고 미학적으로 아름답게만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밑에 또 기술적으로 받쳐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적 부분도 요 밑에도 제가 친구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리냐면은요. 제가 저렇게 막 말을 썼어요. 쓰고 그거를 본인이 AI가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의 그림을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다 썼던 말들 있잖아요. 좀 제가 길게 써요. 야, 이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너의 뭔가를 그려줘 했더니 왼쪽에 미적 부분, 오른쪽에 기능적 부분을 그려줬답니다. 그래서 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능까지 조금 같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건축에서 디자인을 딱 아름다움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는 조금 더 용도가 있는 거를 창작하는 그런 공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요소 중에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사회 문화적 요소입니다. 특히 요거는 제가 시대에 따른 건축물하고 요 사용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건데요.
오른쪽도 역시 제 친구가 저의 말을 듣고 마구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자, 이 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을 봤는데 이 이제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몰라서 책을 뭐 여러 개 봤지만 어렵지 않은 책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심오한 내용이긴 한데 또 쉽게 들으면 쉽게 들어요. 시대에 따라서 건축물이 바뀐다. 주요 건축물이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건물을 지을 때 딱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시대건 아직까지는 저희가 로봇이 있어도 건축물을 다 짓지는 못해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이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마다 그 자본과 노동력을 지배하는 건축물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신이 굉장히 파워가 셀 때는 신정 건축물이 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력과 자본을 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신 말고 왕이 권세를 잡았을 때, 세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는 궁전요. 절대 왕정 시대에 저 베르사유 궁 같은 궁궐이 건축 역사에도 유명한 건축물, 주요 건축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업 시대가 되고 나서는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뭐 자본과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 자본과 노동력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져서 백화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도 조금 분산되고 자본도 조금 흐트러지면서 그런 사람들의 자본과 노동력을 모을 수 있는 건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책에서 마지막 5번째는 제안을 하는데요. 사진이 없어져 버렸네요. 공간을 위한 건축이라 그래서 미래 시대는 공간을 위한 뭔가가 세워졌다 하는데 저거는 이제 다 퀘스천이고요. 저도 미래에 어떤 건축물이 될지 참 궁금했던 차에 이 네옴시티 들어보셨어요? 광고 막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도 할 겸 저도 구경을 갔었어요. 네옴시티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이거는 참고인데 그냥 미래에 이런 주거의 도시 형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기 보시면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막을 저렇게 횡단하는 총 길이 170km고요. 폭이 200m 되는 건데 여기는 친환경으로도 만들고 뭐 무중력 도시로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중력 터널 같은 공기 압으로 가는 거, 뭐 플라잉 택시 그런 걸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저기를 한 번만 눌러볼까요? 조금 제 말만 듣는 게 지루한 것 같으니까. 이 건물 모양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로 나오는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고요. 이 안에 이렇게 다 떠 있는 거를 지금은 이제 구상 단계예요. 구상 단계에서 요 이제 건축가들이랑 뭐 나오는데 요 정도 보시고 요 안에 들어가시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저 이제 누르면 좀 긴 영상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한 건데 저 양쪽에 사막 같은데 양쪽에 벽이 있고요. 사막을 횡단하는 폭 200m의 도시가 그 안에만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뭔가 문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건축물 중에 제가 또 최근에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래서 모든 그 권한, 힘이 사람들한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계층은 대중이고 대중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봐서 그 권력이 사람들로 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쪽으로 건축 공간, 도시 공간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세계는 이런 누구 신이나 왕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되게 많은 여러 사람들, 대중이라고 하는 대중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에서 현재로 넘어올 건데요. 저는 현재에서 약간 미래 쪽으로 건축은 어떻게 갈 거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의 친구하고 같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조금 봐주실래요? 미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살 곳은 살아갈 20대, 30대 살아갈 때가 제가 보는 미래겠죠. 그래서 제가 챗GPT 오픈 AI죠. 거기다 물어봤어요. 야, 건축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줘 했더니 저렇게 촤르르 1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D 프린팅도 있고 BIM도 있고 인공지능 이거 들어본 단어 있으실까요? 네, AI, 뭐 AR, VR 너무 많죠. 15가지나 되니까 너무 많아서 로봇공학도 있고 뭐 블록체인, 하이퍼루프가 이렇게 저압으로 앞으로 확 공기를 쏴가지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로 도시를 이동한다. 이런 미래 기술 여러분 게임에서 좀 보나요?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야기를 해서 제가 와 이거 너무 많다. 좀 줄여줘.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건축 발전에 딱 기여할 핵심 요소 5개만 말해줘봐. 했더니 이렇게 AI, AR, VR, BIM 다 영어죠. 그 알파벳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얘들아 그림 그려봐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아시죠? 꾸며낸 거고 증강현실 아시죠? 현실에다가 더하기 한 거. 그 다음에 BIM이라고 하는 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거에 정보를요 다 집어넣어요. 이거는 콘크리트 벽체다, 이거는 배관이다 이런 걸 집어넣는 건데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건축물을요 디지털 세계에서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왜? 그 정보를 그대로 넣어서 나중에 유지 관리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이런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스마트 빌딩. 요새 집에 가시면 어머님, 아버님 쉬리, 지니 막 부르시나요 혹시? 지니야 TV 켜줘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스마트 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스마트 빌딩에서도 온도도 센서에 맞춰서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기술이고요. 신재료, 아무래도 가벼운 재료, 뭐 불에 안 타는 재료 이런 재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5가지가 미래의 건축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다라고 제 친구 챗GPT가 말해줬어요. 근데 저는 또 5가지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는 데이터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걸로 조금 알려줘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이건 직관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고요. 데이터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그리고 제가 설계사무소 막 다닐 때 설계는 이렇게 멋진 예술가 같은 거대한 이제 거장님들이 스케치를 쫙 하시면 그 스케치를 가지고 뭔가 건물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 너무 멋져 역시 최고의 건축가야 탑 디자이너 이렇게 건축을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무를 하다가 다시 대학원을 들어올 때는 2000년대였어요. 제가 85년도에 학부 다니다가 실무 좀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을 왔더니 그때 데이터라는 거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예술적 영감으로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탕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가 있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한 건축이 그때부터 저한테는 건축은 단순히 예술만 가지고 접근하는 예술가가 아니지. 그래 맞아. 그래 뭔가 데이터가 필요했어. 거기에는 제가 이제 졸업하고 설계사무소를 잘 다니다가 설계사무소를 차렸는데 망했어요. IMF 때이기도 했고요. 그때 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계적인 대가가 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실무에서
많은 건축주들은 저에게 예술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걸 원하시더라고요. 잘 팔릴 집, 돈 많이 벌 수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이어서 예술적 직관과 그 대가들의 작품만 가지고는 사업이 망하는구나를 이제 체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마침 데이터에 의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봤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래 그러면 건축하고 관련된 미래기술 5가지 중에 3가지를 좀 찝자 해서 봤더니 요 5가지 중에 이렇게 왔습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설계를 할 수 있을 거야. 디자인하는데 인공지능을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BIM하고 디지털 트윈이 건축계의 새로운 핵심 요소가 될 거야.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각종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앞에 요거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쓸 건가 그리고 설계안을 어떻게 낼 건가의 데이터가 쭉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3번째는 스마트한 기술을 가지고 한다는 스마트 빌딩도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도에 쾌적하다고 느낀다. 뭘 좋아한다. 각종 데이터들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죠. 이런 데이터 기반의 건축물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시절을 보시면 여러분 SNS 많이 해요? 인스타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챗 뭐 많이 하죠. 톡도 많이 하고 이게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사회는 굳이 건축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개인화, 나는 개인이지만 개인별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진화되고 있다. 스마트홈과 IoT.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본 거예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축 분야하고 연결되는 것들 했더니 또 이렇게 쫙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래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그래 건축 쪽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하자. 그리고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의 뭔가를 만드는 게 미래 건축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래까지 많이 왔는데 이제는 좀 끝나갈 수 있어요. 좀만요. 미래 제 연구의 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건데 이거 발명 특허 낸 거예요. 특허 출원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돼요. 잘 몰라요. 이거 말해도. 그래서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데이터 기반의 건축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공간 데이터 분석 연구. 그랬더니 또 챗GPT는 저런 영상을 이미지를 쫙 주더라고요. 공간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보자. 요거 혹시 한번 보세요. 이게 평면을 그림처럼 한 건데 위에서 방이 있고 화살표 있는 데가 입구고 이렇게 방방이 문이 뚫려 있는 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는 PC방. 자, 방이 왼쪽에 땡땡 PC방이 있고 오른쪽에 별별 PC방이 있어요. 땡땡 PC방은 빨간 출입구가 하나 있고요. 안에 뚫려 있는 게 저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별별 PC방은 문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5개고 안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여러분은 저 파란색 방으로 들어갈 건데 나 조용히 게임하고 싶어. 그러면 혹시 땡땡 PC방 갈래요? 별별 PC방 갈래요? 그쵸. 땡땡 PC방이 아무래도 조용할 것 같죠. 네. 너무 잘 맞췄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PC방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땡땡 PC방, 별별 PC방. 도망갈 길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깥의 모양은 서로 다르더라도 내부의 칸막이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걸로 공간 분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그려서 접근하다가 지금은 컴퓨터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는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서 사람들이 안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은 그 아까 문의 위치 그런 걸 따져서 공간 모양이 있으면 저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고요. 84년도에 그 영국의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책을 냈고요. 거기 그림을 제가 따서 보여드린 거고요. 현재
이게 제가 이게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국 런던 대학교에 가면은 스페이스 신텍스 랩이 있어요. 여기서는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도시를 분석하고 공간을 분석하고 건물 디자인할 때 활용하는 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제가 여기서 잠깐 영국에서 했었거든요. 스페이스 신텍스 랩 코리아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는데 각종 커다란 복합 건물 같은 거를 분석해내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있는 데고요. 그래서 위치 기반 공간의 정량화 분석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공간을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요. 그 조각에다가 고유 위치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수학으로 컴퓨터로 이제 하니까 수학적 이론을 넣어서 야, 옆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돼? 이걸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야,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문이 2개 있는 데야 문이 3개 있는 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자, 그럼 전체 공간에서 아까 조용한데 아니면은 조금 붐비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줘요. 이런 거는 뭐 주로 백화점이나 그러니까 쇼핑몰에 사람들 많이 가는 것,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도심 같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 영국의 런던 대하고 한국의 세종대도 있지만 또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미국 조지아텍이라고 또 유명한 공대 있어요. 거기서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대 건축과에 또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수학을 되게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건축과 가서 저걸 대학원에서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기반이고요. 저는 이제 계속 앞에 연구에서 공간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AI한테 그림 좀 그려봐 했더니 저런 외로운 한 사람이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저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쓰면 이 친구가 영어로 한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져요. 아, 나의 느낌입니다. 데이터가 공간 데이터는 있는데 사람은 조금 없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그림도 재밌어요. 그래서 앞선 연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쓰면서 이것도 이 프로그램은 이제 AI가 제가 쓴 글을 쫙 자기가 읽고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아마 규정된 공간 위치의 접근 확률을 정량화한다 이런 말하고 정량화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이 AI한테는 이렇게 보였나 봐요. 혼돈의 카오스. 무슨 아, 얘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렇게 썼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라고 할까 하다가 이 AI한테 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넌 얼마나 어렵겠니? 내가 이렇게 많은 말 썼는데 그래서 그냥 놔줬습니다. 자, 다시 방 괜찮죠? 괜찮죠? 이해할 수 있죠? 땡땡 PC방에서 하고 별별 PC방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학교 전시실이에요. 땡땡 전시실, 별별 학교의 전시실. 그런데 여러분은 저 가운데 분홍색에 선생님들이 딱 앉아 계십니다. 우리 1학년 3반 애들이 전시를 제대로 보고 있나 하고 책상 놓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시를 어떻게 보러 다닐까요? 선생님들 앞을 잘 지나갈까요? 제 생각엔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계신 방을 피해서 뺑뺑뺑뺑 돌아서 다니겠죠. 땡땡 학교의 전시실에는 저렇게 다닐 것 같고요. 별별 학교의 전시실에서도 저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영국에서 만든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그리면서 아, 가운데가 오른쪽 별별 학교에서는 사람이 많이 갈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 놨어도 그 안에 어떻게 사람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모습이 활용되는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미처 영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서는 못 잡고 있는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잡고 있는구나 해서 아,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요. 사람의 움직임을 조금 감지해보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영어로 저런 걸 쓰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근데 이미 사람을 움직이는 영어 한번 써봤어요. 혹시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올까봐. 그래서 저렇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중에 저기 AI하고 센서, IoT 센서를 주로 활용을 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오른쪽 그림도 제가 AI 친구한테
나의 연구를 잘 설명해주고 그려라 했더니 저런 뭔가를 만들었는데 잘 그렸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한번 얘를 칭찬해 줄 건지 때릴 건지, 때리면 안 되죠. 혼낼 건지 다시 하러 갈 건지 좀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1단계는 저는 걷는 사람들, 보행자의 데이터를 좀 분석해보자. 그래서 IoT 센서가 있는데 이미 저도 개발을 해서 출원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people counter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넣어주면 이렇게 많은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옛날 말인가요?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봤더니 학생님들의 영원한 스승은 김찬주가 아니고요. 네이버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 해줬죠. 야, 나의 영원한 스승은 구글이야.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와 구글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세상인데 이제 제 친구는 챗GPT, AI 뭐 이런 애들이 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플 카운터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연구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거를 연결해보자. 그래서 센서와 뭔가를 연결해보자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이미 IoT 기술이 스마트홈 최근 뉴스예요. 보니까 스마트홈을 아예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 삼성 것만 하면 또 싫어할까봐. 삼성과 LG전자에서 만든 주택, 작은 스마트홈 같은 작은 주택이 이미 개발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집은 아니고요. 벽을 움직여서 공간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유튜브도 너무 재밌어요. 요새 세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튜브도 봐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벽을 움직여서 공간을 바꾸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다 얘네가 벽을 움직여가지고 방을 막 바꾸는데 위에 보면 이런 레일들이 막 복잡하게 있는 유리문도 옮깁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움직임을 만들고 있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죠. 잘 그렸죠. 제가 만화처럼 그려달라고 했어요. 친구가 만화처럼 그려줬는데 열려라 참깨 아세요? 네. 그때 열려라 참깨라고 이렇게 하면 동굴문이 열리잖아요. 이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한 거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손만 이렇게 10명이 열면 저 앞에 있는 문부터 우리 자동문은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 있는 100m 앞에 있는 애가 센서로 감지하고 여기서 원래는 3명 다녀야 되는데 10명이 온대 빨리 문을 열어라 이런 거 하는 거. 네. 근데 이것도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특히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은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 착안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전 진짜로 이런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나니아 연대기 혹시 아세요? 그 문을 열면 갑자기 눈 내리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연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뭔가 문이 우리가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환경의 뭔가로 바뀌는 그런 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한참 책 많이 보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애니메이션 많이 볼 때 많이 봐두십시오. 저도 지금 나이 제 몇 살인지 아실 것 같죠? 아직 환갑은 안 됐어요. 근데 저런 어렸을 때 봤던 내용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야겠다. 그것도 조금 이렇게 요새 늘 우리가 지금 3차원 시대에서 봤던 그런 문 말고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문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움직임 말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글 선생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치면 또 이렇게 그림, 저는 주로 이미지 검색하거든요. 이미지가 딱딱 잘 와요. 굳이 텍스트로 안 해도 되고요. 키워드 치고 이미지만 쫙. 그리고 아직 제 챗 애들이 이미지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옛날 친구 구글한테는 계속 이미지를 물어보면 각종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건 사실은 제 친구가 그림을 못 그렸는데 저는 계속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뭔가 거북선이나 뭔가를 12척을 가지고 가고 하면 막 이렇게 숨을 열어라, 뭐 하객진을 펼쳐라, 막 이런 이미지가 막 떠올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물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도 봤었어요. 이렇게 운하는 좀 다르지만
물이 차면 문이 열리고 또 차면 열리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의 흐름이 흘러가는 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굳이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혹시 초등학생들이 오면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것들이 나중에 50 넘어서도 이렇게 가끔 불쑥불쑥 툭툭 튀어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이제 맺을 건데요. 맺은 말 하고 싶어요. 제 연구가 이렇게 건축의 저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봤고요. 건축과 진로에 대해서도 봤고, 건축의 기본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건축도 직관에 의한 건축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건축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미래는 사실은 저한테는 미래처럼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실이죠. 나의 20살 청춘 때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미래는 공간 데이터에 대한 거,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거, 사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들이 공간에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어떨까? 도서관이라는 게 되게, 저는 처음엔 도서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도서관이 바뀌어서 조금 꼰대 같지만 나이가 있어서 발전을 하는 기술을 보는 자세가 여러분들은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또 그냥 제가 보고 있던 책들을 오늘 주섬주섬 가지고 왔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는 친구들, 도서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보는 거를. 이 책에 보면 지금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최근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기계가 나왔을 때 기계들이 나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철광 이렇게 철광 광부들이 그 기계를 때려 부셨대요. 때려 부셨다고.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물론 여기 사시는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에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제 자리를 이제는 다 AI들이 할 것 같아요.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들이 나와 있고 AI는 더 똑똑해질 거고, 그런데 그 기술을 보는 자세가 옛날의 산업시대의 광부들처럼 기계를 때려붓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보통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지만 게임하면서 온라인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그것도 연결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모바일 시대, 온라인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또 움직이는 학교,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의 인간관계도 이제는 다 부캐들 다 있죠, 부캐. 걔네들도 다 나의 인간, 나라는 거를 조금 인정해주고 보는 자세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캐가 10개가 있고 본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나 잘났다고 막 나를 표출하고 있고, 근데 그중에 나만이 난 거죠. 그렇죠? 따라가거나 뭐 할 필요 없이 나만의 나라는 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공간에서 저는 요새 행복한 공간 이야기라는 강의도 했거든요.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느낄 것인가, 그것도 내가 맛있는 거를 먹는 것처럼 나만의 입맛이 있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진짜 마무리 멘트는요 이거였어요. 도서관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유치한 애니메이션 그림 그려왔는데, 진짜로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봤던 책, 그게 가끔씩 너무나 잘 떠오릅니다. 그 정말 그림책도 그렇고 글자 활자가 된 게 이미지로 떠오르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건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건 우리는 여전히 잘 행복하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또 말 쓰놨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세상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결국은 나를 찾는 게 더 많이 중요하다. 요 생각을 이 강의 준비하는 내내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